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6월 둘째 주 주간 시세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일자는요, 6월 17일이었고요. 기준 일자는 6월 14일, 6월 14일 기준으로 일주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 또 전세 가격, 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는요. 매매 가격은 전국 기준 0.26% 상승했고 전세 가격은 0.16% 상승했다고 되어 있네요. 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전국 기준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0.31%에서 0.34%, 서울은 0.11%에서 0.12%. 서울의 매매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지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세종은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7%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 세종이 되겠네요. 시도별로 충남 0.26%, 충북 0.25%, 대전은 0.19%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면 붉게 되어 있는 곳이 상승폭이 큰 곳이죠.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인 것은 인천입니다. 인천이 0.49%, 경기가 0.43%, 최근에 높은 상승 보이고 있는 제주 0.41% 상승했고요. 세종은 0.07% 떨어졌습니다. 대전은 0.19% 상승했고요. 충북이 0.25, 충남이 0.1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충남, 충북 조금 상승폭이 큰 편에 들어가고요. 대전도 이번 주에는 상승폭이 조금 이제 주춤 0.19%니까 뭐 그래도 많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들이 워낙 지금 많은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방 5대 광역시는 0.22% 정도 상승했는데요. 세종이 그간 급등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 감소하고 매물 누적되며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지금 팔고 싶으신 분들이 상당히 초조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매수 문의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매매가가 아주 급매로 자꾸 더 내려서 호가 기준으로 보면 뭐 1억, 2억 막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5천, 1억 이렇게 지금 떨어져서 거래가 되는 매물들이 가끔씩 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0.07%나 떨어진 이런 거래를 보였죠. 나중에 리브 부동산에서는 어떤 수치 나왔는지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전세 가격 보겠습니다. 네,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동향. 네, 세종이 마이너스 0.09%에서 마이너스 0.08%로 전세 가격도 매매 가격처럼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하락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세종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충남이 0.22% 전세가 상승했고요. 충북이 0.21%, 대전이 0.20% 상승했고 세종이 0.08% 하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전세 가격 대전이 0.20% 상승했는데요. 동구가 0.27%, 중구 0.27%는 고속철도, 대전역, 서대전역 인근 지역의 중소형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요. 서구 0.19%는 주거 환경이 양호한 둔산지구 및 가양동, 탐방동 위주로, 대덕구 0.15%는 교통 환경이 양호한 목상동, 덕암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되어 있고요. 세종, 계절적 비수기 및 신규 입주 물량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신규 입주 물량 현재 있는 곳은 나성동. 나성동이 리더스폴에 이제 2단지 입주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매물이 나오는 쪽은 5단지, 6단지, 나리째 마을, 한신, 더 휴, 입주가 이제 8월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전세 물량이 또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요. KB 리브 부동산 주간 보도 자료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했네요. 경기도 매매가 상승률이 0.56%, 서울은 0.33%로 지난주 상승률보다 살짝 낮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보시면
작년에 세종시가 막 급등할 때 다들 세종시 왜 이렇게 오르나 뭐 이만큼 올랐다 하던 것들을 지금 인천이라든지 경기도에서 그런 상승률 보여주고 있죠. 인천의 주간 상승률 0.62%는 사실은 그 전에 0.77, 0.76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폭이 조금 낮아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계속해서 높은 상승률이 보여지고 있고요. 경기도도 지난주 0.59%에서 이번 주 0.56%로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지만 소폭 축소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대전은요, 지난주 0.39% 상승했고요. 충남 0.31%, 충북 0.27%. 세종만 오를 때 많이 속상해 했었는데요. 지금은 세종이 0.07%로 거의 상승률 미미한 가운데 다른 지역들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매매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어서 아마 조금은 그래도 좀 덜 서운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전세 가격인 경우에요. 대전이 0.20% 상승했고요. 충남이 0.34, 충북이 0.29%로 전세가도 지속적인 지금 상승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종은요 0.03% 하락했다. 자, 전세가에 있어서는 한국부동산원도 또 KB 리브 부동산도 세종이 하락하고 있다. 전세가는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아까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은 하락하고 있다. 계속해서 지금 몇 주째 하락하고 있다고 지금 조사되고 있고요. 리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하락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미미하게 상승을 보이는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거래량이 뭐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조차도 좀 애매하고요. 급매물들 지금 저희한테도 계속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때까지 뭐 8월 며칠까지 꼭 팔아야 됩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 막 이런 그 문자들이 막 부동산마다 쏟아질 정도로 지금 현재 꼭 파셔야 하는 분들의 급매물들이 많이 낮춰서라도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매수자 매도자 동향지수 100을 기준으로 매수가 많은지 매도가 많은지 이걸 보여주는 수치이죠. 100보다 넘어가면 매수자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매매가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100보다 적으면 매도자가 많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이제 그런 수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지난주 97.6과 거의 유사한 97.7을 기록했습니다. 100에 거의 근접해 있죠. 인천이 119.3, 인천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대전이 107.3으로 인천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높은 대전 여전히 100 넘는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 매매가가 이렇게 쉽게 뭐 조정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계속 꾸준히 올라주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금주 상승률 상위 지역 이번 주에 평택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네요. 1.33. 그 다음에 최근 높은 상승률 보이고 있는 제가 시흥이 고향 덕양구를 따라잡을 것 같다 그런데 이번 주 어땠는지 잠시 볼게요. 이번 주에도 1.31% 상승했고요. 동두천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23% 상승했고요. 인천 계양구가 1.02%, 용인 처인구가 1.01%로 1% 이상의 상승률 보이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전년말 대비 상승률 보시면 자 시흥이 드디어 1등으로 올라섰네요. 전년말 대비 이제 한 5개월 조금 넘는 그 시기 동안에 23.68%가 상승했습니다. 덕양구 22.97% 상승했죠. 동두천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 보였습니다. 21.04%. 그 다음이 일산 동구 20.95% 이렇게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전세 가격의 경우 이번 주에는 용인 처인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 0.98%. 그리고 청주시 청원구가 전세 가격 상승률이 이번 주에 상당히 높았습니다. 0.87%. 전년말 대비로 봤을 땐 시흥이 가장 높은 전세가 상승률 14.07% 보였네요. 자, 금주 하락률 상위 전세 가격이 떨어진 지역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부산 진구 0.05% 하락했고요. 세종 0.03% 하락했으며 성남 분당구 0.01% 하락했습니다. 자, 매매 증감 대전이 이번 주 매매가 0.39% 상승한 가운데요. 동구는 변함없었고 중구 0.42%, 서구 0.18%, 유성구는 많이 올랐습니다. 0.80%, 대덕구도 꽤 올랐네요. 0.50%, 세종 0.07%로 거의 보합인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충북은요 0.27% 상승했는데요. 청주가 0.25%, 상당구가 0.38%로 조금 높은 상승률 보였고요. 서원구 0.04, 청원구 0.19, 흥덕구 0.40, 충주는 0.27, 제천이 0.43% 상승했고요. 충남이 0.31% 상승한 가운데 천안 서북구가 0.49%로 조금 높은 상승률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산 0.31%, 공주 이번 주에는 조금 쉬어가나요? 0.19% 상승했고요. 계룡 0.26% 상승을 했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동향지수 매수 우위지수는요. 대전이 107.3,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100 넘는 수치 보이면서 대전에는 약간 매수자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제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 쪽 위주로도 많이들 보고 계시고 또 요 1억 미만 보러 대전으로도 많이 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분양 예정이 좀 꽤 잡혀 있어서요. 대전 쪽으로 아직 이제 매수 세종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매수 희망자들도 일단 분양 쪽으로 좀 해보고 일단 청약 한번 넣어보고 떨어지면 매수 쪽으로 알아보겠다. 이렇게들 좀 보고 계신 상황이라서요. 역시 공급이 매매가가 오르지 않게 하는 데는 가장 특효약이다. 이런 생각 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종 23.1에서 아주 매수하려는 의지가 거의 별로 없어 보이는 상당히 떨어진 전국에서도 거의 가장 낮은 그런 매수 우위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129.7 그러면서 세종 쪽으로 몰렸던 관심이 지금 다시 지방으로 조금 돌아보는 우리 지역에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저평가된 곳 이런 곳 어디 있을까? 그런 곳도 보고 계시고요. 또 투자할 만한 곳,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꼭 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뒀다가 나중에 그래도 좀 오를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지역들을 좀 살펴보시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인 경우에는 129.7, 충청남도는 101.0 이런 매수 우위지수 보이고 있네요. 자, 오늘은요, 금융위원회에서 5월 31일에 배포한 요 주택담보대출 완화 조건에 대한 얘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 가운데 조금 요건을 완화해서 매수를 하거나 전월세를 구하는 그런 데 있어서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 이런 대책이 나왔었죠. 이게 이제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한 2주 정도 남은 거죠. 네,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및 우대 혜택 확대. 우대 요건은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이제 8천만 원. 이었다가 9천만 원으로 조금 늘려줬습니다. 요 정도 9천만 원 부부 합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면 우대를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생애 최초인 경우에도 이제 9천만 원이었다가 1억 원으로 약간 상향해줬죠. 주택 가격 기준으로 볼 때도 투기지역 6억 이하일 때 해주던 것을 이제 9억 다 너무 올라 버렸으니까요. 9억 이하면 해주겠다. 지금 세종시에서 9억 정도면 34평, 35평, 그러니까 84 타입이 지금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조정지역 5억에서 8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 이제 투기 지역이기도 하고 조정 지역이기도 해요. 8억 원 정도면 84 타입 동에 따라서 84 타입 가능하기도 하고요. 59 타입은 거의 다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대출 최대 한도는 4억 원 이내이며 차주 단위 DSR 한도 이내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출이 많이 안 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 DSR을 적용하면서 대출을 많이 해준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오히려 수입이 많은 사람들, 고소득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 특례 보증을 통해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을 확대해서 1인당 한도액을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한다. 공적 전세 대출 전세 보증금 기준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한다. 보금자리론 대출 지원 한도를 지금 3억 되어 있잖아요. 3억 6천까지 상향 조정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 이제 표로 보면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대 요건이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출을 완화해준다 하는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이 됩니다. 1주택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소득 기준이 연소득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아까 그렇게 좀 상향 조정됐고 생애 최초 구입자인 경우에는 9천만 원에서 1억으로 이제 요 조건이 해당되면 우대를 해주겠다. 주택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이하로 조정 대상 지역은 8억 원 이하로 예전보다 3억 원씩 이제 높아진 금액으로 우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대 수준은 최대 4억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LTV를 이전에는 50% 6억 원 이하일 때 이제 50% LTV 적용을 했고 조정 대상 지역일 때 60% 했던 것을 지금 구간을 좀 나눴죠. 6억 원까지는 60%, 그 다음에 6억에서 9억 구간은 50%가 이게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5억까지는 70%, 5억에서 8억 구간은 60%를 적용한다. DTI인 경우에도 요 투기과열지구 50%에서 60%로 좀 늘었네요. 조정 대상 지역은 그대로 60%고 DSR은 은행권에서는 40% 적용하고요. 비은행권에서는 60% 적용. DSR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사실 개선하기 엄청 힘들어요. 저희하고 이제 같이 하시다 보면 저희가 상담사를 연결해 드리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지금 이러한 DSR 조건, 그 다음에 LTV나 DTI 조건 다 따져서 내가 어떤 주택 구입하는지 쭉 자료를 넣어서 얼마까지 대출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니까요. 이렇게 대출을 내가 얼마 받아야 될 때는 직접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하고 상담을 하셔야 정확한 금액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부동산에 물어보셔도 이 자세한 기준들 좀 지금 많이 복잡해지기도 했고 좀 다양한 것들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신용도 수입 이런 거 다 이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이제 서류들 다 해서 넣고 그 은행권에서 얼마까지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대출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가 있어요. 서민 실수요자 이 우대 혜택을 확대하면 연소득 8,100만 원인 차주라고 하는 말은요. 돈을 빌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6억 원 주택 구입 시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 주담대 한도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죠. 주담대 한도는 각각 원래 기준으로는 2억 4천인데 이제 완화하면 3억 6천이 되기 때문에 1억 2천 정도 더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3억 원까지 나왔는데 4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1억 정도 증가가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기준에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규제 완화 이후에는 이렇게 늘어서 3억 6천, 4억까지 가능하더라.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지금도 LTV 70% 적용되기 때문에 6억 원 그 주택 구입 시 6, 7, 42, 4억 2천 대출이 되고요. 규제 전이나 후나 지금 현재 똑같이 이렇게 되고요.
차주 단위 DSR 한도는 6억 4천이네요. 그래서 6억 4천 한도 내에서 요 금액이 이제 대출이 되는 거죠. 추진 일정은요. 주담대 대출 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는 차주 단위 DSR을 단계적 확대 등 가계 부채 관리 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7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6월 거래 뚝 떨어져 있는데요. 매도가도 떨어졌고 이제 대출이 잘 된다고 하면 지금 무주택자들 7월부터는 세종시 금액이 떨어져 있는 아파트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 주금공이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되나요?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21년 3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금공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 한도 확대. 그러니까 전세 반환 보증 지금까지는 5억 원까지만 가입이 됐는데요. 7억 원까지는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4분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주담대 대출 완화 소식과 함께 전세 대출 확대에 대한 내용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